네, 진정토론 권영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신수 선수 보니까 참 뿌듯하고 좋네요. 자랑스럽죠. 예, 네, 자랑스럽죠. 아마 진정토론보다 추 선수의 기자회견을 아마 시청자들이 더 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3개 그래서 드렸습니다, 저희가. 참 저렇게 잘생겼는지 저는 오늘 새삼 또 느꼈는데. 네, 부인도 아주 미인이시죠. 부인도 미인이고요. 예. 내년에 더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아직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철도 노조 차원에서는 11시에 기자회견 하려던 것을 지금 미루고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최종 입장은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홍보팀장이 나와서 얘기할 때 보니까 파업 철회는 사실이지만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마 절차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단위 사업장 내에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사 교섭 부분들로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위 사업장 내에서의 의견 수렴과 그리고 노사 교섭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됐던 부분들이 깨어지지 않길 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무엇을 얻기 위한 파업인가 22일간을 최장 파업인데 그 부분들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마 과거 같았으면은 노조가 이렇게 파업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러면은 아마 정부가 손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원칙이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일관되게 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께서 불편하시지만은 아마 여론조사에도 났지만은 이건 파업은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이다. 그리고 빨리 파업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대체 인력 투입한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이건 당연한 정부가 잘한 일이다. 아마 이런 국민적 지지 그리고 정치권이 그동안 뭐 했냐라는 정치권에 대한 뜨거운 질타에서 정치권이 마지막에 그래도 참 역시 우리 야당에서는 박희춘 선배님 또 우리 여당에서는 김무성 선배님 두 사람이 정말 정치인 같습니다. 마지막에 어렵게 당 지도부도 해결 못했던 일들을 두 분이 나서서 타결시킨 거는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올해를 보내기 전에 큰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요. 다만 자꾸 여진이 이어지거나 또 지금 하나는 문제는 민주노총이나 지금 제3자가 또 이 합의를 가지고 개입해서 그들의 목적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철도노조하고 민주노총이라든지 시민연대라 그러면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지 이 불씨를 가지고 반정부 투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을 좀 떼고 노조와 이제는 합의 틀 내에서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자, 김윤정 전 의원님은 합의 소식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우선 드는 건 참 다행이다. 그리고 정치권이 모처럼 조금 제 몫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22일 동안 파업이 진행돼 오면서 이 사회적 갈등을 논의하고 또 공론화할 만한 어떤 기구도 마련돼 있지 않고 또 정부 여당은 강경 일반도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많은 비판과 질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처럼 정치권에서 조금 문제를 하나 이제 실마리를 저는 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김한길 대표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할 당시에는 사실 이런 이제 물밑 협상이나 또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야당 대표가 언급조차 하지 않느냐, 도대체 생각과 의지가 있느냐라는 속모르는 비판도 받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박희춘 사무총장과 김무성 전 대표 이 두 분이 어떤 실마리를 마련하고 물꼬를 텄기 때문에 모처럼 여야가 조금 힘을 합쳐서 국민의 어떤 이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뭐 노조원들 그 법적 절차 이런 부분들은 뭐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동안 뭐 그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이 문제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나 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아마 또 감정들도 아마 쌓여 있을 것이고요. 아마 이제
하루아침에 쉽게 풀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고 보여지지만 네. 어찌됐거나 저는 뭐 지난번 또 지지난번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먼저 이러한 이 공론의 장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의원님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본말이 아마 이제 조금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일이죠.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여야가 최고 세율,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기준을 현행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 이상부터 최고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것을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기준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출 것이냐, 1억 5천만 원으로 낮출 것이냐, 이 부분에 여야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네, 낮추기로. 결국에는 그 민주당의 그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 안대로. 아마 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안대로 했고 그 대신에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말했군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고위 관계자의 말인데요.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는 하기로 했고 대신에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과표 기준 소득세율 최고 과표 기준은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방안은 민주당 안을 수용을 했고 이렇게 잠정 합의를 여야 원내 지도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내 의견을 앞으로 수렴을 한 뒤에 조세 소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차례로 열어서 오늘 안에 이런 잠정안을 확정할 것이다. 자, 그런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조금 반발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2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까지 낮추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1억 5천만 원만 넘으면 이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거거든요. 38% 부과하겠다. 38%군요. 네, 네. 38%. 자, 그래서 앞으로 좀 진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관측이고요. 어쨌건 여야가 여러 가지 합의를 하는데요. 오늘 합의하고 또 이 문제 합의하고 예산안, 남은 게 예산안, 국정원 개혁 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잘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게 우리 정치가 사실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좀 이제 이런 게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아까 저도 그 합의 소식 들으면서 했는데 그 주역이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민주당에선 박기춘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을 연결돼 있습니까? 네, 박기춘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도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기춘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기춘입니다.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선 국민들 여러분들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경과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건지 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이심전심일 겁니다. 이 노조 조합원이나 또는 가족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것은 연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추운 날씨에 파업하는 현장에 가보면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파업으로 인해서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 국민의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가 우리 정치권의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사실이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께서 이 점에 대해서 요사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여러 번 말씀이 기셔서 내가 이제 원내대표를 경험한 사무총장이니까 네. 좀 해결해봐야겠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고요, 지금. 예,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김한길 대표께서 그저께 밤에 직접 그 총장님한테 좀 통로를 네. 뚫어봐라, 좀 이렇게 협상을 해봐라라고 네.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이제 당 살림, 당무에 우선 첫 번째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원활한 당무 추진의 임무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 정치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가 있고 또 다른 창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무총장 하기 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저한테 주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주문이 기셔서 예. 마침 이제 우리 중앙당의 최은철 사무처장, 우리 철도노조 사무처장 겸 대변인이시죠. 예. 기습적으로 진입을 해서 중앙당에 있기 때문에 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 쪽 창구는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여당 쪽에는 이제 공식 지도부 라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분 정도하고 대화를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그러나 과연 그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노조 측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상안을 만들어서 같은 교통이 소속이고 또 마침 18대 때 제가 원내 지도부에 있을 때 같이 함께했던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교통이 소속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요. 예.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저의 뜻을 얘기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이심전심으로 통했습니다. 예.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한다고 하면 못할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네. 우선 전화상으로 지방에 계셨기 때문에 어제 종일 전화상으로 대화를 했고 저녁에 만나서 3시간 동안 협상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어냈고 그걸 가지고 민노총에 방문해서 위원장을 만나서 거기서 3자가 합의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예. 총장님, 지금 저희가 진정토론 그 여야 전직 의원들 한 분씩 모시고 토론하는 중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네. 계신 새누리당 권영진 전 의원께서 지금 말씀 듣다가 그렇습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질문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의원님, 박성경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역시, 수고 많으세요. 예. 네, 오랜만이십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큰 틀에서 네, 합의를 이렇게 도출해냈는데요. 지금 조금 네. 걱정은 이제 노조가 절차적 과정을 밟는다고 하고 또 노사 교섭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혹시 네. 그 박명환 위원장하고 합의서 쓸 때 다른 요구나 조건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명환 없었습니까? 위원장이죠. 김명환 위원장이 위원장. 아니고. 예. 그러면은 그런 조건 없었고요. 예. 대체로 그러면 노사 협의도 잘 진행이 돼서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남은 절차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노총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요. 예. 대화를 하고 직접 가서 같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면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바깥에서 생각했던 그런 어떤 접촉도 하지 않고 선입견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는구나.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고 또 그분들도 아주 합리적으로 저의 의견을 받아주셨고 했기 때문에 뭐 이면의 합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족이라든지 이런 건 일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마 국민들께서 박선영 대표님께 크게 기대할 텐데요. 빨리 이게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좀 잘 해주십시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그 상대편 카운터파트인 김무성 의원께서 당 지도부,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도부 또는 청와대하고 의사소통하고 거기서 의견 합의를 얻어내고 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잘 됐습니까? 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아무래도 정부는 상당히 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예. 또 청와대 역시도 그렇게 문제 해결에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서로 신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네. 믿음의 관계가 정치에서는 그래도 최소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결국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게 됐고 그리고 합의서를 결국은 양측이 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써내려가면서 결국은 서명에 이르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도 노조에서는 아까 다른 조건을 내세운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철도 노조 측에서는 네네. 뭐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뭔가 요구하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던가요? 뭐 그런 거는 일체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철도 노조의 의견이 하나가 될 때까지는 대화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의견이 하나로 된 이후에는 아무런 조건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이유나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았고 네. 아주 호쾌하게 그야말로 나이스하게 이렇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철도 산업발전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내일부터 회의를 한다고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한테 들었는데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민영화 부분,
논의가 네.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무슨 논의든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조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네. 철도 산업 발전 이 위원회에서는 저는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야 동수라는 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의 일치가 됐을 때만이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기에 제한을 둔다든지 의제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에 민주당이 제안하셨던 것이 민영화를 안 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 법제화하자라는 것이었는데, 네. 뭐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법제화를 안 하겠다고 정부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께서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신뢰는 가지 않지만은 그래도 일단 공개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지사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소위에서 나올 수 있는 예컨대 어떤 정도 어떤 내용이 결과물로 나올 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저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차는 격이고요. 네. 이제 오늘 소위가 구성이 돼서 구성안이 통과가 됐는데 예. 벌써 뭐 그 결과물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 소위가 구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의제를 결정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을 걱정하고 또 노조를 걱정하고 또 국가도 어쨌든 철도 산업 발전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마음을 비우고 신의를 갖고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정치가 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는 그 얘기를 한참 나눴는데요. 이번에 좀 협상하시면서 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쌓였습니까? 네. 물론 평소에도 신뢰가 두터웠던 관계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예. 역시 정부와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한계 또 청와대와 이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계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또 실감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큰 과제고 그런 것들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긍정적인 것은 결국은 국민한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한층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유정 전 의원님은 뭐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네, 총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유정입니다. 김영 오랜만이에요. 네, 예. 오랜만이세요. 아이고 참 대변인 하실 때 명대변인으로 활약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깜짝 선물을 사실 주셨는데요. 그냥 저는 뭐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내일이 지금 12월 말일인데 예산안이나 그렇죠. 국정원 개혁 문제도 아마 지금 네. 그 총장님하고 또 김무성 전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여야가 좀 네. 극적으로 전격 좀 타결이 돼서 제 종소리를 그 국회에서 듣지 않도록 하는 좀 19대 네. 이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한길 대표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지금 대치 정국이 아무래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박 총장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기셨고 그것이 또 공교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염려하고 또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해결되는 계기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마지막으로요. 경찰에서는 네. 어쨌건 파업이 철회되더라도 수사는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뭐 당의 입장은 없습니다만은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보다 깊이 있게 같이 상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다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를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숙제는 새 예산안 국정원 개혁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날인데요. 네. 아마 지금 국정원 개혁 특위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된 걸 어제 지금 김한길 대표가 지도부에서 지금 간사 간 합의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연기가 됐는데요. 저는 지금 상임위에 맡길 건 맡겨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 자꾸 지금 노사협상도 그렇습니다. 노사 간에 맡기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돼요. 민노총이 개입해서 철도 노조를 자기들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또 뭐 민주당이 비판하듯이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여당안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회 안으로 들어가면은 밖에 있는 지도부들이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걸 가지고 합의해 놓으면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합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야 간에 지금 특위에서는 큰 틀에서 다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걸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건대는 오늘 예산안과 그 국정원 개혁 특위안이 개혁안이 다 같이 합의돼서 아마 오늘 통과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 의원님은요. 글쎄 기대난망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돼야 한다는 당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국정원 개혁안 관련해서 김한길 대표가 그 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자회담 때에 얘기되었던 그 법으로 명시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간사 간에 뭐 잠정 합의가 됐다 할지라도 또 대표가 그 부분이 그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좀 전에 이 철도 파업 문제, 그 발전 소위 구성하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도 그 두 분의 대표자격인 분들이 합의하고 김명환 위원장도 합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고 민주당은 또 의총에서 오늘 인준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사 간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도 당대표나 또는 의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간사 간의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틀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온당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세균 그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께서도 아마 이제 국정원 개혁이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연내 입법화 문제를 또 공언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안은 또 우리가 이건 뭐 어떻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함께 그 좀 지혜를 모아서 예. 잘 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 하셨던 두 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그 예산안이 오늘 통과될지 내일 통과될지 아니면 해를 넘길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인데 예산안 심사는 이 와중에도 제대로 하기는 합니까? 여야 의원들이? 그렇죠.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잠정 1억 5천만 원 뭐 예. 소득세 이런 부분도 예. 합의가 되고요. 근데 사실은 예. 이번도 너무 늦게 시작했죠. 지난번 같은 경우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자기들 쪽지 예산 끼워가지고 통과됐잖아요. 저도 이번에도 아마 예산 심사를 충분히 하는 시간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막판까지 지금 뭐 빼고 넣고 지금 또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국회가 미리 그 나라 곳간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안과 관련 없이 미리 해서 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좀 너무 과잉된 거는 깎고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번에도 저는 충분한 그 협의와 검토는 되지 않고 넘어갈 거다. 예. 그리고 예산안 나오게 되면은 아마 곳곳에서 아마 허점이 또 발견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나요? 최경환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이 오늘 아침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예산안 처리는 법적 시한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만은 18대의 그 전철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일까지는 반드시 오늘 좀 타결이 돼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진정토론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대변인, 전 민주당 의원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